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 4주차 매일 정리 노트로서 이번에 배웠던 국토위계 및 영향하는 법령을 어디부터 기반시설 설치부터 지구 다니기까지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보도록 합니다. 자, 1번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 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된다. 이거 원칙적으로 2년입니까? 아니요.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예를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런 법에서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역이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 그런 결정 의제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2년 내에 수립하면 되고 원칙은 3개월 내에 수립해야 된다. 따라서 원칙은 물었으니까 2년이나 3개월이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에만 그때는 2년 내에 수립하면 된다라고 돼 있죠. 3개월로 고쳐야 되죠. 두 번째,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에 걸치는 경우에 뭐 할 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게 자기 관할구에서만 수립하는 게 아니고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친다 이 말이죠. 그때는 그 둘이 지들이 뭐 하면 되죠?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하면 됩니다. 원칙 지들끼리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한다. 시행자 서로 협의해서 지정하면 되죠.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로 나눠지죠.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도지사가 야 네가 해, 야 시장, 군수 네가 해 라고 시행할 자를 지정해 주면 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최고대빵 국장이 야 네가 하라 라고 국장이 그때는 시행자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의 관할구에나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각각 지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하면 되는데 그게 원칙이야. 시행자를 협의할 자를 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같은 도내에서는 도지사가 시장을 수중에 지정해 주면 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시행할 자를 지정한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시행할 자를 지정하는 건 언제만 둘 이상의 시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지들끼리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뭐 하는 자들? 그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합니까? 아니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만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죠. 그럼 행정청인자는 어떻게 되죠? 행정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원칙으로 갑니다. 바로 그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자들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만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 4번 국토교통부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현저 이익을 받는 시도나 시군이 있다. 자, 누가 우리 국토교통부장이 뭘 만들었는데 경춘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그때 춘천시가 서울 시민들에 의해서 현저한 이익을 받죠? 그럼 춘천시에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때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누구랑 협의하라 그랬죠?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합니까? 아니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관장하는 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했죠.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줄여서 행안부 장관이라고 그래요.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다. 다섯 번째, 10년이 경과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 자, 도로 만든다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 이거죠. 거기에서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합니까? 아니야. 매수 여부의 결정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된다? 그건 1년이 아니라 또 2년 내에 매수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6월이가 결정하면 2년이 매수하라 그랬었죠. 6월이가 결정하면 2년이 매수한다.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 2년 이렇게 숫자를 정리합니다. 6번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 둘 중에 하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뭘 지급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죠. 그때 매수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매수무자가 국가가 아니라 누가 썼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관악의 장들을 말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인 관악의 장들이 매수입자일 때만 뭘 발행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채권은 결국 국채다, 지방채다.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니까 지방채의 성격을 갖지 국채가 발행한 국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죠. 자, 7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더라. 도로 만든다 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 도로 안 만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 도로 내기로 했던 건 없었던 걸 한다? 아니에요. 몇 년 했었죠? 20년이 했었죠. 10년 갖고는 아니고 20년이 지날 때까지도 사업이 시행되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도로 내기로 했던 거 이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시행했었죠? 이게 효력을 잃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8번부터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자, 8번.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그거는 지구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지구단위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있었죠. 어디였었죠? 정택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거기는 지구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했었죠. 지정, MUST. 지정해야 된다. 이랬었죠. 어디? 도택이가 아니라 그랬어. 정택이라 했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그래서 머리점을 떠서 정택이 10년 그렇죠. 정택이 10년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적은 반드시 지구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해야 한다. 두 군데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건축물의 건축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채관도 또는 최저연도에 관한 내용은 그건 지구단위에 포함되어야 된다. 아까 지구단위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개발과 관련돼서 바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하나 또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뭐 있었죠? 건축선이었습니까? 건축선이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었었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여기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그래서 머리 좀 앉아서 용, 건, 용, 노비 이렇게 돼요. 건축물의 용건, 용노비 건축물의 용건, 용노비만 지구단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반드시 포함시키는 거. 건축물에 관련된 건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렇게 네 가지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마지막 한옥마을을 보존하라는 경우,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경우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경우 또는 그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거야.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뭐 한다 그랬죠?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얼마까지 완화한다 그랬습니까? 어차피 한옥마을에는 자동차 안 들어가도 되잖아. 조선시대 때 무슨 자동차가 있었어요? 차 없는 거리, 인사동 골목 이런 데는 주차장이 필요 없으니까 얼마까지 완화한다? 주차장 전혀 차량 한 대도 없어야 되는 건 100%까지 완화해서 적용한다. 주차장 없어도 되는 거니까 10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지 50%가 아니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본령의 매일 정리노트 핵심이었었죠. 자,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